제목 30년 쌓인 딸과의 갈등과 사랑. 오후에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시간.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표지를 닦아내며 펼친 첫 페이지에는 딸의 돌잔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통한 손으로 돌잡이 붓을 움켜쥔 아기. 그때는 정말 작았는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어느새 30살이 된 딸의 시간이 제 손끝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지은 그 미소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와서 알 길이 없지만 손이 멈춘 곳은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축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이 제 옆에 서 있었는데 우리 사이의 간격이 묘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딸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회사 일로 정신없던 시기였습니다. 마감일에 쫓겨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딸이 축제에 오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급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 딸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웃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함도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예의상 짓는 미소 같았습니다. 14살 아이가 벌써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알았구나.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까?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을까? 딸이 원하는 건 제가 거기 있어주는 것 뿐이었을 텐데 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려고 애쓴다고 믿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면서 비슷한 사진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피아노 발표회 사진, 제가 촬영을 부탁한 남편이 찍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출장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그날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식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이미 졸업가운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딸은 한 번도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일이 중요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해심이 많은 아이라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들을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걸까? 요즘 딸과의 관계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가끔 주말에 쇼핑도 같이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이좋은 모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대화는 늘 표면적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저녁 메뉴, 직장 일 중에서도 무난한 것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딸이 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게 중학생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 이야기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은 별일 없어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겪는 과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사이가 좀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딸 관계가 아니라 룸메이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 앨범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들고 보니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편지와 함께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만든 카드였습니다. 형광펜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민 카드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고 저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마음이 변했을까? 아니면 변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한 걸까? 저는 사진과 편지를 앨범에 다시 끼워 넣고 천천히 표지를 닫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순간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햇살만이 조금씩 각도를 바꾸며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공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금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딸이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 쪽으로 향하던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앨범을 보더니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진은 왜 보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제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심심해서? 정리하려고? 아니면 솔직하게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 딸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거실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저는 결국 무난한 대답을 골랐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본 사진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중학교 축제 사진, 딸의 그 어색한 미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발표회, 그날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켤 참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그냥 앨범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졸업 발표회, 기억나니?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 저를 쳐다보는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떤 졸업 발표회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발표회를 말하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사회를 봤잖아. 아, 그거요. 딸이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까 앨범 보다가 그때 사진이 없더라고. 당연하죠. 엄마가 안 오셨으니까.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알아요. 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회의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랬니? 네.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꼭 간다고. 근데 다음에도 또 일이 있으셨죠. 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반박할 말을 찾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중요했죠. 딸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회를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떨려서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거울 보면서, 아빠 앞에서, 심지어 혼자 학교 강당에 남아서도 연습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까? 딸이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미친 듯이 바빴으니까. 발표회 당일 아침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꼭 올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볼게라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본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못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강당에서 계속 입구를 봤어요.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왔거든요. 우리 반에 30명이 넘었는데 안 온 엄마는 우리 엄마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갔잖아. 아빠는 비디오 찍느라 정신 없으셨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를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고를 외웠는데도 자꾸 막혔어요. 다른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발표하는 동안에도 계속 입구를 봤어요. 혹시 엄마가 늦게라도 오실까봐. 근데 끝까지 안 오셨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고 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찍은 비디오를 보여줬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대충 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는데. 그럼 왜 괜찮다고 했니? 그래야 엄마가 덜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해 자기 감정을 숨겼다니. 그리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엄마한테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이해해요. 근데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천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근데 가끔은 엄마가 저를 선택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일이 아니라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건 다 딸을 위해서였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딸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결국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최선이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의 최선에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너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 저를 위해서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뭘 원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그게 다 소용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발표회에 와서 박수 쳐주고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스티커 사주고 그런 거요.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잖아. 불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엄마. 선택 안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딸의 발표회와 회의 중에 회의를 선택했습니다. 주말에 딸과 놀아주는 것과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나중에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딱 그 시기에만 있었고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도 중학교 축제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딸이 일어섰습니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오늘 피곤해서. 잠깐만. 하지만 딸은 이미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거리감.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앨범을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사진 밖에 더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제가 보지 못한, 딸이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다른 최선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무언가 깨진 뒤의 고요함. 30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다시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저는 불을 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딸의 방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년 전 그날처럼 혼자서 마음을 삼키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엄마의 최선에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7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니 부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딸이 이미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일찍 나가야 해서요. 짧은 대답. 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이 먹다 남긴 토스트 한 조각이 접시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깨끗이 다 먹는데 식욕이 없었던 걸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미, 대학 동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주저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안, 너무 일찍 전화했지? 아니, 막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 있으면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래, 좋아. 12시에 역 앞 카페로 올래?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정미가 제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제대로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잠을 좀 못 잤어.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딸이랑 어제 얘기를 좀 했어. 싸웠어? 싸운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어제 옛날 앨범을 보다가 딸 초등학교 졸업 발표회 때 일이 생각났어. 그때 내가 못 갔거든. 아, 그날.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 때문에 못 간다고 전화로 푸념했었으니까. 딸이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내가 없었던 순간들을. 정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였대. 근데 나는 항상 일을 선택했다고. 나한테는 일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미가 냅킨을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 근데 딸이 그러더라. 내 최선에 자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정하는 표정도 비난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너 정신없이 일할 때 우리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했었어. 저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딸은 언제 보나. 물론 내 상황을 이해는 했어. 워킹맘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가끔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았어. 극단적으로?
응, 일 아니면 전부 포기. 너 그랬잖아. 취미도 없고 친구들이랑도 안 만나고 주말에도 일하고 딸이랑 놀아주는 것도 남편한테 다 맡기고. 정미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는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 일도 완벽하게, 엄마 노릇도 완벽하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일에 올인하는 거였잖아. 일은 성과로 보이니까. 숫자로, 승진으로. 근데 엄마 노릇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나는 기다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너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딸의 최선과 내 최선이 달랐던 거지. 정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가 딸한테 상처 줬을 수도 있어. 근데 너도 상처받았잖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 남편은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쉬었지만 너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도 또 일했잖아. 설거지, 빨래, 청소. 그걸 누가 알아줬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 엄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엄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도 사람이야. 내 인생도 있고 내 한계도 있어. 그걸 인정해야 해. 근데 동시에 딸의 마음도 인정해줘야 하고. 어떻게? 솔직해지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는지. 변명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사정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딸의 말도 들어주고. 정미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 서로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화해봐. 오랜 세월 묵은 게 하루아침에 풀릴 순 없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점심을 먹고 헤어지면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넌 나쁜 엄마 아니야. 그냥 사람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너도 사람일 뿐이야. 간단한 말이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걸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쓰다가 결국 둘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밖에 없고 몸은 하나뿐이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다고 딸의 상처가 정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은 딸 나름대로 외로웠고 서운했고 상처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맞았습니다. 동시에 둘 다 아팠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해 보였던 이 집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찬 공간.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긴 했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딸이 곧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너랑 우리에 대해서. 딸이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침묵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 좀 할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 전에 지원이가 엄마에 대해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다 얘기해보자. 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발표회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응, 그날 말고도 비슷한 날이 정말 많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합창대회. 저 지휘자 했어요. 석 달 동안 연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근데 당일날 엄마는 출장이었어요. 그건 제 얘기 먼저 들어줘요. 딸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술 공모전에서 상 받았어요. 시상식이 토요일 오후였는데 엄마는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못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부 공연. 제가 주연이었어요. 그때도 엄마는 안 왔어요. 회사 회식이라고. 하나씩 말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3 때는 수시 원서 쓸 때예요. 혼자 다 알아봤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입시 설명회 다니고 학원도 같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 내가 알아요, 엄마. 그때 바쁜 일이 있었던 거.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일이 저보다 중요했어요? 왜 저는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를 위해서, 절 위해서요? 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뭔지 물어보기라도 했나요? 저는 비싼 옷 입고 좋은 학원 다니고 용돈 많이 받는 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요. 밥 먹을 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게 다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일이 더 중요했죠. 항상 일이 먼저였어요. 저도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했어.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집 대출금 갚고 내 학원비 내고 생활비 벌려면 일해야지. 아빠도 일했잖아요. 아빠 혼자 벌어서 되겠어? 서울에서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저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왕따 당했던 거 알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이요.
반 애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급식 먹을 때도 혼자, 쉬는 시간에도 혼자. 복도에서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공부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시험 끝나잖아. 그리고 회사 가셨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죠. 엄마는 늘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얼굴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매일 울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걸까? 그때 누가 도와줬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제가 혼자 있는 거 보시고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선생님이 반 애들 불러서 얘기하고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도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했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안 들었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고 일하러 가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학교에서도 외롭고 집에서도 외로웠어요. 엄마는 물리적으로 같은 집에 있었지만 정신은 늘 회사에 있었어요.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어요. 엄마는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명절 때도 노트북 펴놓고 일했어요. 그땐 정말 바빴어. 항상 바빴어요, 엄마. 항상.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나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입학식 끝나고 다들 가족들이랑 캠퍼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아빠는 출장이었고 엄마는 회사 중요한 미팅 있다고 못 왔어요. 그날 정말 빠질 수가 없었어. 빠질 수가 없었다고요? 딸이 비웃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엄마는 제 옆에 없었어요. 엄마 없이 그 순간들을 다 혼자 견뎌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나도 힘들었다고. 저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어. 너 발표회도 보고 싶었고, 합창대회도 보고 싶었고, 입학식도 가고 싶었어. 근데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왜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워킹맘이라고 눈치 줬어. 애 때문에 조퇴한다. 애 아프다고 쉰다. 그러면 승진해서 밀려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이 아니야. 아니면 뭔데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일을 선택했어요.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엄마는 커리어를 선택했어요. 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저한테는 단순해요. 엄마는 저보다 일이 중요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 못해. 너를 위해서 일한 거라니까.
거짓말.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성취감이 좋았던 거예요. 인정받는 게 좋았던 거예요. 솔직해지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좋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래, 맞아. 나는 일을 좋아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야? 엄마도 자기 꿈이 있으면 안 돼?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균형? 저는 비웃었습니다. 균형이 가능했을 것 같아? 회사는 24시간 일할 사람을 원하고, 너는 항상 곁에 있어줄 엄마를 원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 다른 엄마들은 다 하던데요. 다른 엄마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전업주부였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했거나 아니면 집안 도움을 받았어. 우리는 시댁도 멀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나 혼자 다 해야 했어. 아빠도 있었잖아요. 아빠는 육아를 도와줬지. 나처럼 책임지지 않았어. 그게 차이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아빠였지만 육아의 무게를 저와 똑같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늦는다고 하면 저는 눈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엄마, 저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엄마도 커리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저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왜 선택지에조차 올려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자동으로 일을 선택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고민했어요? 이번엔 딸을 위해 일을 밀어볼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보니 그런 고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의 행사와 회의가 겹치면 자동으로 회의를 선택했습니다. 딸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회의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답 못하시네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도 그랬어요. 외가족 명절 모임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이모들, 이모부들, 사촌들. 다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지원이는 대학 어디 갈 거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자기 애들 진로 계획 줄줄 꿰고 있었어요. 어느 학과 갈 거고 어떤 활동하고 있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땐 일 때문에 정신없었죠. 알아요. 항상 그 핑계였어요. 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투명인간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 엄마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야. 맞아요. 제 학교 생활도, 제 친구 이름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퇴근하면
밥 먹이고 재워야 하는 의무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희생이요? 딸이 일어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희생한 게 뭔데요? 엄마는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커리어도 쌓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희생한 건 저예요. 저는 엄마가 없는 어린 시절을 견뎌야 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잘 살았잖아. 돈이 중요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었어요. 학원 안 다녀도 됐어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됐어요. 그냥 엄마가 있어줬으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도 같이 있고 싶었다니까. 근데 현실, 또 현실. 딸이 소리쳤습니다. 현실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현실 속에서 살아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시간을 냈어요.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엄마만 못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일을 그만둬야 했어? 경력을 포기해야 했어? 내 꿈을 버리라고? 누가 그래요? 저는 그저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근데 엄마는 1년 내내 일만 했어요. 그게 너를 위해서였다고.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안 왔어요? 졸업 발표회, 합창대회, 입학식. 왜 몰라줬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그리고 그 뒤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잘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말로, 진실로.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고 그 파편들이 우리 둘 다를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그쳤는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잠든 건지. 저는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은 이미 수없이 했습니다. 딸 말대로
그 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싸움을 되짚었습니다. 딸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왜 항상 일이 저보다 중요했어요? 엄마의 최선에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엄마한테 투명 인간이었어요. 각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계속 깨고 뒤척이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딸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처럼 토스트를 먹고 있었지만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원아.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스트는 대충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지원아. 딸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얘기 나중에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 깨우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이 먹다 남긴 토스트가 접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식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이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정미한테 또 얘기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는 그 어떤 조언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저처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를 피하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낸다면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떨어진 채로 어쩌면 그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으니까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고 룸메이트처럼 사는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딸은 거실을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도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해진 순간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어쩌면 몰랐던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상처를 모른 척하고 평온한 척하면서 사는 게 나았을지도, 적어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평온한 거짓 관계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거기 있었고 우리는 그저 못 본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방에 있었습니다. 퇴근한 딸의 방에서도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딸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딸의 방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젯밤처럼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고? 우리 그냥 이대로 각자의 삶을 살자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문득 딸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밤하늘을 보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별들은 왜 떨어지지 않아? 저는 중력과 우주에 대해 설명하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잡아주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 잡아주는 거지?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 그렇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 11시쯤 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건가 싶었는데 딸이 제 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딸은 제 방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저처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이대로 둘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뭐를? 우리를. 딸이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각자 방에 있고 서로 피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어제 많이 싸웠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도 싫어.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제 우리가 한 말들 되돌릴 수 없잖아. 그리고 그 말들이 다 진실이었잖아. 맞아요. 다 진실이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엄마한테 어제 한 말들 후회 안 해요.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 근데 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서로한테 솔직해지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했고 그 솔직함이 우리를 찢어놓았습니다. 딸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딸이 멈춰섰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쾅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팠고 상처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창밖의 별들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잡아주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계란. 딸이 어렸을 때 자주 싸줬던 것과 똑같이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아마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예쁘게 접시에 담고 딸이 좋아하는 딸기 주스도 따랐습니다. 식탁을 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전에 사놓은 딸기를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서 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오다가 식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아침 먹고 가. 샌드위치 만들었어.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딸이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냥. 딸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저도 커피를 마시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샌드위치를 다 먹고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서 그게 고마웠던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요? 어젯밤에 먼저 와줘서 이대로 둘 거냐고 물어봐줘서.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습니다. 딸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얘기해요. 딸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녀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날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큰 싸움, 침묵, 그리고 어젯밤의 짧은 대화, 그리고 오늘 아침 샌드위치를 만들어줬구나.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별거 아닌데 그게 뭔가 시작 같았어. 맞아. 그게 시작이야. 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작은 행동들. 그게 더 중요해. 근데 아직도 불안해. 어제 우리가 한 말들이 너무 컸거든. 그걸 어떻게 다 풀어야 할지.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마.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도 돼. 30년 동안 쌓인 건데 일주일 만에 풀릴 리 없잖아. 정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딸이랑 얘기하기로 했어. 좋아.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그냥 들어줘. 딸 얘기를. 내 변명이나 설명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은 딸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주는 게 먼저야. 응, 그렇게 해볼게. 힘내. 너희 잘 될 거야. 둘 다 포기 안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미 말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기 전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샀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과일.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초코 쿠키도 샀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니 잠시 후 딸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식탁 위에 차려진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 나물들을 보고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사실 작년에 퇴직 후 살림을 한다고는 하지만 요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니 간단하게 해서 먹거나 배달해서 먹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든 게 언제였을까? 나도 요리가 오랜만이어서 맛있을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손맛 오랜만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닦았습니다. 예전에 가끔 그랬던 것처럼. 엄마, 응, 오늘 고마워요.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딸이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화내지 않으려고, 이해하려고. 나도 그럴게. 내 말 제대로 들으려고.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에 제가 한 말들. 응, 너무 심했나 싶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입장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말 다 맞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옳다고 믿었으니까.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었구나. 엄마도 힘들었죠? 힘들었어. 되게 외로웠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도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진짜로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서운한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천천히 가요.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그래, 조금씩. 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거 기억나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차 마실래요? 딸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딸이 부엌으로 가서 허브차를 끓였습니다.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딸이 2개의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차를 마시며 TV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괜찮네. 언제 샀어? 며칠 전에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 생각해서 산 거야? 응.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생각했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지원아. 응. 나 질문 하나 해도 돼? 그럼요. 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진짜로. 딸이 찻잔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저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봐주고 들어줘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매일 1시간씩 같이 있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진짜로 저를 봐주는 거요. 핸드폰 보면서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딸이 얘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구나. 알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엄마도 말해줘요. 힘든 거, 속상한 거. 저도 듣고 싶어요. 내가, 네.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힘들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을 거예요.
말해줘요. 저한테.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한 척 했습니다.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딸은 그런 엄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우리는 다시 차를 마시며 TV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잡아주며 떨어지지 않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끔 흔들려도 서로를 놓지 않으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딸은 과일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메뉴였지만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딸은 저녁에 가능한 한 일찍 집에 왔습니다. 회사 일로 늦을 때도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거나 저와 함께 TV를 보거나 그냥 책을 읽으며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과거가 불쑥 떠오를 때, 그럴 때면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크를 했습니다. 지원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을래? 문이 열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팀장님이랑 좀 틀어졌어요. 제 의견을 계속 무시하시거든요. 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말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이 필요로 했던 건 이거였구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 주말 오후 저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전 봤던 그 앨범이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지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다시 펼쳐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이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오다가 제 손에 든 앨범을 봤습니다. 그거, 응, 그 앨범. 딸이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진 다시 볼 수 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보는 거요. 이번에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딸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우리는 조용히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딸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바다 처음 본 날. 맞아요. 그날 엄마가 하루 종일 저랑 놀아줬어요. 그랬지.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어요, 엄마. 나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나쁜 기억들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도. 계속 페이지를 넘기다 중학교 축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엄마 얼굴이 늘 피곤해 보였어요. 딸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요. 엄마도 힘들어 보여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내 행사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엄마도 그냥 사람이라는 거. 마지막 페이지에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딸이 편지를 읽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여전히 멋있어요. 다만 이제는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도. 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모드로 바꿔서 우리 둘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사진. 이번에는 둘 다 웃는 사진으로. 찰칵. 사진을 보니 우리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인화해서 앨범에 넣어요.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진짜 평온함이었습니다. 균열을 덮어둔 평온함이 아니라 균열을 인정하고 함께 메워가는 평온함. 저녁 뭐 먹을까요? 같이 만들까? 좋아요. 제가 밥하고 엄마가 찌개 끓여요. 우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이 음악에 맞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거리가 하루아침에 좁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고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함께.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